Creepers left and right, buzz like crazy. Everybody's trying to steal my lady. Spiders in the mirror and things can't be right. 마라톤을 피크닉처럼 마라닉 TV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마음은 아직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Back to the scene of a Friday night. To a blessed collision still frozen tight. Spill drinkers Cupid and the sound of earth's chime. 제주에서의 일주일간의 여정을 단 2편으로 남기기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We're dreaming of those eyes. 제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언젠가 해봐야지, 그런 분들이 제주도 일주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Would don't make a sound. The clock won't turn around. 출발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어떤 루트, 어떤 방향으로 돌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돌고래를 만났던 그 뷰포인트, 그곳에 가시면 꽤 높은 확률로 돌고래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상 방지를 위한 방법, 마지막으로 제가 본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I know the story of your life through winter storms and summer. 우선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는지가 중요할 텐데 관련해서는 제 본 영상에 본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전 못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일주일에 300km를 달리려면 한 달에 최소 300km에 가깝게 달리면서 달리기에 익숙해지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월 300km 이상을 5개월 정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장거리 훈련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얼만큼이나 달릴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하는 거죠. 이때 실제로 챙겨갈 짐들을 배낭에 넣어서 같은 무게로 달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달려가 보는 도전을 통해 제가 하루에 얼만큼의 거리까지 달릴 수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오름들과 바위길 등을 고려하여 평소에 언덕 훈련을 병행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주 루트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우선 지도 앱을 켜고 바닷가에 가장 근접한 가장 작은 길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자전거 일주 코스가 정말 잘 정비되어 있어서 편하긴 하지만 뭔가 발길이 덜 닿는 자연의 재주를 느끼기엔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닷길로 달리다가 올레길을 만나면 코스를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올레길은 좋은 풍경을 우선으로 조성되었기에 바닷길과 내륙을 가리지 않고 들락날락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오름이나 봉우리들을 만나면 지나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바닷가를 달리다 보면 비슷한 풍경이 오랫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구간들이 있었는데 힘들었지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제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주 한 바퀴를 보통 200에서 230km 정도로 잡는데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300km로 잡았던 거고요. 그런데 저의 일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의문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는 유명한 관광지들은 안 보였지? 그건 매표소가 있는 관광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가봤기도 했고 또 뭔가 인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가장 순수하고 자연적인 제주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야생 돌고래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코스 선택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돌고래를 만난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서남쪽 해안가에서 주로 서식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넓은 바다에서 내가 찾아간 그 시간에 돌고래를 만나기란 쉬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하루에 2번이나 돌고래를 만났고 그 두 곳은 확실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어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료를 먹기 위해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에는 여지없이 낚시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다는 건 돌고래의 먹이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이쪽 지역에 가신다면 양어장 앞바다에 낚시꾼들이 모여있는 곳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제주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까요?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시계 방향으로 돌지 아니면 반대로 돌아야 할지였는데 저는 시계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서쪽 해안선은 언덕을 올라가는 코스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맞바람을 맞으며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왜 자전거 종주길을 반시계 방향으로 했을까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 즉 바람을 등지고 언덕을 내려가는 형태로 좀 더 수월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잡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계 방향으로 진행한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일주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었을 때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볼거리가 다양한 쪽은 동쪽입니다. 우리가 종주를 하다 보면 결국 후반부에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들 때는 좋은 풍경도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촬영에 집중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담을 수 있었던 것도 초반에 체력적 여유가 있을 때 동쪽 지역을 많이 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초반에 바람을 등지고 내리막길을 통해 비축한 힘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완주하겠다. 이건 각자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먹는 것과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하루 40에서 50km를 일주일 동안 매일 달려야 하는 여정은 체력적인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여정의 초반에는 먹고 싶은 것 위주로 먹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맛보다는 영양분을 생각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편의점을 활용해 영양 보충과 휴식 등을 해주었습니다. 휴식에 있어서 정말 주요했던 건 카페의 활용입니다. 사실 저는 촬영을 병행하다 보니 제대로 휴식을 취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힘들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도 하루 한 번 정도는 카페에 들러서 차 한잔하고 눈도 잠시 붙이면서 휴식을 취해주었던 게 체력 회복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의 휴식은 바람 때문에 땀이 식으면서 체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주는 바람이 많습니다. 맑은 날에도 바람은 갑자기 불어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한 긴 팔과 긴 바지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 또 한 가지, 바로 돌입니다. 일반적인 러닝 슈즈보다는 바닥면 접지력이 좋은 트레일 러닝화가 좋습니다. 신발은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쿠션이 너무 많은 것은 또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돌이 많은 제주도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접지력이 좋은 거를 골랐는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딱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쓰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많이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 소홀해지곤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는 그렇게 소중한 나에게 집중하기엔 최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내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저는 함께 달리기를 추구합니다. 오랫동안 멀리 가려면 우리는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잘 가기 위해서는 나를 안아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혼자 달리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환상의 섬 제주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